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항일 학생 항일 운동, 그다음에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관에 이렇게 두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소단원 학습 목표부터 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의 배경과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 270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만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920년도 이후에 이런 항일 운동에 있어서 앞장선 거는 여러분들 같은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류라는 거, 그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청년 학생 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20년대에 3.1운동 이후에 이제 항일 투쟁의 주체로서 이 청년과 학생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청년과 학생들이 배움을 하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고 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격 수양과 민중 계몽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덕체지혜 수양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세 가지를 키우는 교육이 바로 삼육교육이에요. 우리 학교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배웠는데 이것을 좀 나누자. 조금 더 어른들 내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주자 라고 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920년대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계급 해방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 이제 고대사도 배우고 있는데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사유재산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빈부의 격차,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좀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을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계급은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의 그런 어떤 불이익을 철폐하자, 좀 더 해방하자,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또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런 걸 추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조선 청년 총동맹 조직, 딱 이름만 들어봐도 사회주의 냄새가 나죠. 이런 걸 하고 동맹 휴학, 학교들끼리도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우리 같이 휴학하자,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휴학하자라고 하는 휴학 투쟁까지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교도 거부하고요, 수업도 거부하고 교내에서 농성을 하는 등의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동맹 휴학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충분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합의해가면 충분하지만, 이때 시대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자,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 점점 확대되면서 청년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것이 3.1운동에 버금가는 우리 만세운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선의 황제인 순종이 서거하면서 그 인산일, 여기 이제 60만세 운동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인산이라는 건 선생님이 설명했을 겁니다. 이런 상여를 메고 가는 것을 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때 다시 한번 만세운동 하자. 고종 서거 때, 고종 인산일에 우리 3.1운동 했듯이 60만세 운동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종교 계열과 학생단체들이 거족적 굉장히 큰 시위를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만치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하고요. 이 학생들의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만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시민들도 많이 가담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3.1운동만 치는 이렇게 확대가 되진 않았지만 동맹휴학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 60만세 운동에 가담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준비 과정에서 조선공산당과 같은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과 같은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우리가 뭐 민족운동으로서 민족유일당을 만들 수 있는 공감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 공감대를 더더욱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사실은 60만세 운동이 정말 큰 3.1 제2의 3.1 운동을 계획했던 그런 운동이었지만 실패했다면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정말로 우연찮게 일어났지만 3.1 운동 다음으로 규모가 큰 만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미 일제의 정책을 보면 알겠지만 민족을 차별하는 이런 정책들과 우민화 교육, 조선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노동자로서 그리고 쌀을 공급하는 농민으로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민지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배경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미 굉장히 동맹휴학 투쟁을 활성화한 상태입니다. 이미 의식이 많이 깨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1929년 10월에 광주의 통학기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되게 희롱을 했어요. 막 놀리고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조선의 학생들이 서로 두둔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편을 가르다가 패싸움이 나게 되고 경찰이 일본 학생만 두둔하니까 이건 민족차별이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연대해서 대규모 가두 시위를 전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관의 광주 지부가 지원을 하는데 신관회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이것도 다음 단원에 민족유일당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단체이니까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아니라 다음 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신관회 단체가 지원을 하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면서 3.1 운동 다음으로 큰 이제 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 시민, 노동자가 연대를 하고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항일 운동이 되는데요.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강력한 탄압을 함으로써 이미 3.1 운동에서 일본도 일제도 이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쉽게 이제 탄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경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돋구는 그런 문장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60만세 운동을 이제 제2의 3.1 운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이게 하니까 3.1 운동과 조금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봅시다. 3.1 운동은 1919년도에 일어났고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도에 계획을 했던 이제 만세 시위인데요. 둘 다 3.1 운동은 고종의 서거,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이렇게 일어난 만세 운동이죠. 3.1 운동은 이때는 아직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가 연대해서 준비를 한 시위입니다. 특별히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연대를 했죠. 60만세 운동은 주로 사회주의계의 인사들과 천도교를 비롯한 민족주의계가 같이 연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전에 발각됐다는 거죠. 3.1 운동은 이제 지도부가 평화 시위를 추구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만세만 하자. 그리고 뭐 퇴학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순순히 어떻게 보면은 체포돼서 가버렸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투쟁 방침을 제시하지 못해요.
하지만 60만 세 운동은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목표를 아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에게 구체적인 투쟁 방침과 실천 노선을 제시하고요.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사실 사회주의자들의 특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신간회의 성격과 그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 272페이지 위에 있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조류가 있다.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근데 이것이 해방의 근본적 정신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고, 이제 하나로 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족 운동에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은 없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배경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민족 유일당, 민족에게 하나의 당, 하나의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의 한번 배경과 전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배경으로는요. 첫 번째로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공합작은 국민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당이 합작을 해서 뭔가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데요. 국민당은 지금 대만 정부가 세워진 그런 당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로 따지면 민족주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산당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 계열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군국 안에 있는 군벌들, 그래서 신해 혁명 이후에 이제 공화정은 세워지긴 하는데요. 위안스카이의 영향으로 해서 군벌들, 그러니까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들이 민주정으로 가기 위한, 공화정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꼭 타도를 해야 됐고요. 그 이전에 있던 제국주의 세력들도 타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특히 국민당의 수장인 장제스는 공산당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표인 군벌과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손을 잡았던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중국 안에서도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조직되면서 민족의 하나의 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조선인들도 받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민족유일당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60만 세 운동을 하면서도 실제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한번 연대를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여기 교과서에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줄치세요. 정우의 선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주의에서 노선을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교과서 273페이지 좀 볼까요? 그러면 자료 2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정우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거 비타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연대할 수 있다.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 분연히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제 자료 3에 나와 있는 신관의 강령에 3번 나와 있죠. 줄쳐져 있죠. 특별히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하자. 민족주의 진영에서의 타협적 진영은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실력 양성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자치 운동을 내세우면서 일제와 타협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회주의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기회주의가 아닌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진영과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우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에서도요, 이런 자치운동, 타협적인 자치운동, 일본의 그 통치 아래에서 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치운동을 비판을 하고 사회주의와도 연대를 하려고 모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도표로 국내 민족 운동의 흐름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요 도표 같은 거 선생님 항상 도표나 지도 나오면 강조를 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주의계는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통해서 실력 양성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실패한다고 했죠. 그래서 타협론으로 가는 사람은 자치운동으로 통해서 농촌계몽운동으로 가고요. 실력 양성운동도 농촌계몽운동도 같이 설명했죠. 그 와중에 자치운동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비타협론이 등장하게 되고요. 사회주의계도 이제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조선공산당이 굉장한 이제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주의 계열의 한 단체인 정우회에서 이걸 선언함으로써 비타협론과 정우회를 비롯한 그런 사회주의 단체들이 연대를 하는 신관회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신관회는 선생님의 경험상으로는 항상 학생들이 신민회랑 헷갈려요. 근데 신민회와 신관회는 아예 활동한 이제 시기가 다릅니다. 신민회는 일제강점 이전에 활동했던 비밀갈사 단체고요. 신관회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1927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아까 얘기했죠. 여기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1920년도이기 때문에 그 문화통치기죠. 그래서 집회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회도 조직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창립이 돼요.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 정치사회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활동을 지회 중심으로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계열도 이제 지방에서 많이 활동을 했겠지만 특히 이런 지방에서 잘 활동하는 것이 또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같은 것도 후원을 하고요. 아까 광주지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작쟁이라든지 동맹휴학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해외에 있는 만주 독립군도 구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요. 수재민 구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민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 기구를 자리 잡는데요. 정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비롯한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막 탄압을 받고 이제 사회주의자 계열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주의자 계열이 많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운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처음 강령과는 달리 타협론과 협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에서요, 중앙이. 그러니까 지방 이제 지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우리가 이러려고 연대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해소하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소는 뭐냐면요, 교과서 몇 페이지죠? 273페이지에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죠. 단순히 해체가 아니라 다른 운동 형태로 발전되게 해산해서 다시 모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제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막 그냥 탄압돼서 사라졌는데, 이 신관회는 일제 탄압이 아니라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적 방향으로 해산하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제 단체들의 영향하에 있거든요. 특별히 국제 공산당에 특히 소련에 있는 공산당이라든지 중국 공산당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정우회 선언을 할 때는 레닌이 그런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약소 단체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었죠. 근데 이 공산주의 운동이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협동전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정말 공산주의의 목표인 계급투쟁에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간에는 해소가 되게 됩니다. 1931년도에요.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특별히 안재홍 같은 분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흰간에는 1931년도에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 안재홍은 바로 뒷단원이 민족문화수호운동에서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서로 이제 분열, 나쁘게 말하면 분열이죠. 분열돼서 각자의 이제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서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은 다음 달에 나오는 문화학술 활동, 민족문화 수호 운동에 주력을 하게 되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농민 노동자 조합을 결성해서 그럼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탐구활동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글도 작성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